평생 국밥만 말아온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러는 걸까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들이 매일같이 들이닥쳐 솥을 뒤엎고 손님들을 쫓아냅니다. 할망구 곱게 나갈 때 나가라며 제 얼굴에 침을 뱉더군요. 가슴이 무너졌지만 저는 말 한마디 못하고 바닥만 닦았습니다. 쉰 곳이 소 안 가듯 늙은이는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알았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저희 가게를 지옥으로 만들던 그놈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대체 누가 그 괴물들을 한 방에 치워버린 걸까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러웠던 달과 그 끝에 찾아온 기적 같은 반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 깊이 공감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억울한 사연을 세상에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지는 건 평생의 습관입니다. 67년을 살면서 단 하루도 거르지 않은 이 시간, 어둠이 아직 채 가시지 않은 새벽 공기를 가르며 나 박순자는 낡은 경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시장까지는 차로 15분. 라디오에서는 새벽 기도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남편 영식이가 살아있을 때는 그이가 직접 시장을 봐왔지요. 하지만 15년 전 그이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뒤로는 모든 게 제 몫이 되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잘 좀 봐줘요. 하늘에서 중앙시장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나는 장바구니를 들었습니다. 30년을 다닌 이 시장은 제 손등만큼이나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순자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 정육점 김 사장이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그럼요, 김 사장님. 오늘도 사골 좀 골라주세요. 우리 손님들 입맛이 까다로워서. 알지, 알아. 30년 단골인데 내가 모를 리 있나. 오늘 들어온 거 아주 기가 막혀. 육수 끓이면 진국이 따로 없을 거야. 사골 10kg, 양지머리 5kg, 대파 한 단, 마늘 3적, 양파 20개. 장을 보는 동안에도 머릿속으로는 오늘 준비해야 할 육수의 양을 계산했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 국밥 손님이 늘어나니까요. 채소 아줌마, 오늘 미나리 신선한 거 있어요? 그럼요, 박 사장님. 어제 저녁에 막 들어온 거예요. 향이 죽여줘요. 미나리 한 다발을 코에 갖다 댔습니다. 흙냄새와 신선한 향이 섞여 올라왔습니다. 좋아요. 오늘도 제대로 된 국밥을 끓일 수 있겠네요. 새벽 5시 30분 장을 마치고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인심국밥. 이 간판을 처음 단 게 1992년이었으니 벌써 34년째입니다. 남편 영식이와 새빵살이를 하던 시절 우리 부부가 가진 거라곤 사골 삶을 가마솥 하나와 정직하게 장사하자는 다짐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천막 하나 치고 시작했어요. 겨울이면 찬바람이 스며들어 손님도 우리 부부도 덜덜 떨면서 국밥을 먹었지요. 그래도 우린 육수만큼은 절대 속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손님이 없어도 육수는 제대로 끓여야 해. 그게 우리 양심이야. 남편의 말대로 우리는 단 한 번도 물을 타거나 인스턴트 조미료를 쓰지 않았습니다. 12시간을 꼬박 끓여 우러나는 진한 사골 육수. 그게 인심국밥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고 천막집은 작은 점포가 되었습니다. 아들 현우가 중학생이 되던 해, 딸 수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 우리 부부는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항상 집에 안 계셔? 어린 수진이가 삐죽거리며 물었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었어요. 아이들 대학은 보내야 했으니까요. 현우는 서울대 공대를 나와 지금 대기업 엔지니어로, 수진이는
간호사가 되어 부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모두 이 작은 국밥집에서 나온 학비로 키운 자식들입니다. 엄마, 이제 그만 가게 정리하고 편하게 사세요. 제가 모실게요. 아들이 몇 번이나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현우야. 엄마는 이 가게가 좋아. 너희 아버지와 함께 일군 곳인데 어떻게 쉽게 정리를 해. 그리고 말이다. 엄마는 아직 건강해.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하고 싶단다. 사실은 외로움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다 떠나고 남편마저 세상을 떠난 뒤 이 가게만이 제가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으니까요. 오전 6시가 되면 가게 문을 엽니다. 가장 먼저 오시는 분은 청소부 이영감님입니다. 78세의 고령에도 새벽 청소 일을 나가시는 분이지요. 사장님, 오늘도 한 그릇. 영감님, 어서 오세요. 오늘 사골이 아주 고소하게 우러났어요. 국밥 한 그릇에 6,000원. 요즘 물가에 터무니없이 싼 가격이지만 나는 절대 올리지 않았습니다. 영감님 같은 분들에게 이 국밥 한 그릇이 얼마나 소중한 끼니인지 너무 잘 알았거든요. 사장님 덕분에 내가 힘을 내지. 이 나이에 일할 수 있는 것도 사장님 국밥 먹어서 그래. 영감님이 국밥을 호호 불어 드시는 모습을 보면 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오전 7시가 되면 출근길 직장인들이 몰려옵니다. 이모, 오늘도 특하나요? 학생, 어서 와. 고기 많이 얹어줄게. 대학교 4학년인 재훈이는 취업준비생입니다. 이른 아침 도서관에 가기 전 항상 우리 가게에 들러요. 이모, 저 오늘 면접이에요. 그래, 잘 보고 와. 오늘 고기 2배로 줄 테니까 힘내. 이모, 감사해요. 이모 국밥 먹으면 힘이 나요. 이런 손님들과의 따뜻한 교류. 이게 제가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였습니다. 오후 12시 점심시간이 되면 가게는 북새통을 이룹니다. 사장님, 여기 국밥 3인분이요. 특 2개, 머리 국밥 1개요. 사장님, 밥 좀 더 주세요. 손님들의 주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나는 쉴 새 없이 손을 놀립니다. 국밥을 말고 김치를 담고 계산을 하고 67세의 나이지만 이 시간만큼은 40대처럼 몸이 가볍게 움직입니다. 순자 씨, 요새 장사 잘 되지? 옆가게 미용실 사장님이 점심을 먹으러 오셨습니다. 덕분에 먹고 살만해요. 미란 씨는 어때요? 나도 단골들이 꾸준히 와줘서 다행이지. 우리 둘 다 이 동네 터줏대감 아니겠어?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청진동에서 30년을 함께 장사한 동지였습니다. 좋은 날도 힘든 날도 함께 견뎌온 사이였지요. 근데 순자 씨, 요새 재개발 얘기 들었어? 재개발?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 아직 몰랐구나. 우리 동네가 재개발 예정 구역으로 지정됐다는 소문이 돌아 곧 정식 공고가 날 거래.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재개발. 그 단어를 들은 순간부터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뉴스에서 봤던 수많은 재개발 분쟁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순자 씨, 너무 걱정하지 마. 보상만 잘 받으면 오히려 좋은 일일 수도 있어. 미란 씨가 위로했지만 나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야,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아니, 그게 우리 동네가 재개발된다는 소문이 도는구나.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그럼 잘 됐네요. 그거 받아서 이제 편하게 사세요. 가게도 정리하시고. 하지만 현우야, 여기는 내 아빠랑 같이. 엄마, 아빠도 엄마가 편하게 사시는 걸 원하실 거예요. 이번 기회에 정리하세요. 아들의 말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한구석이 허전해졌습니다. 재개발 소식이 정식으로 공고된 건 그로부터 2주 후였습니다. 동사무소 앞 게시판에 빼곡하게 붙은 공고문을 보며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났는데? 보상금이 얼마나 나올까? 땅값이 올랐으니까 꽤 받을 거야. 문제는 언제 철거하느냐인데. 사람들의 관심사는 오직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달랐어요. 이 가게가, 이 공간이 사라진다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그날 오후 가게로 처음 보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30대 중반의 남자 둘.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였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 사장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한성개발 용역팀입니다. 이번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상담 드리러 왔습니다. 그들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한성개발 영업이팀 이철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상담이요? 아직 보상 협의도 시작 안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겁니다. 사장님, 이번 재개발은 좋은 기회예요. 낡은 건물 대신 새 아파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파트보다 여기서 계속 장사하고 싶은데요. 사장님,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이런 낡은 건물에 집착하십니까? 나이 드신 분이 언제까지 새벽같이 일하실 건가요? 말은 공손했지만 어딘가 압박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보상안을 보시면 만족하실 겁니다. 여기 서류 좀 보시죠. 그들이 내민 서류에는 복잡한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법률 용어도 복잡한 계산도 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 간단합니다. 사장님께서 이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시면 2억을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억이요? 네,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장님 나이에 노후 자금으로 충분하실 겁니다. 솔깃한 금액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추가 보상 청구권 포기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게 뭐예요? 그 순간 이철호의 얼굴이 살짝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아, 그건 형식적인 문구입니다. 나중에 쓸데없이 복잡해지지 않으려고 넣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듣기로는 정식 보상금이 나중에 따로 책정된다던데요. 사장님, 그거 기다리면 시간만 오래 걸립니다. 저희가 지금 드리는 게 훨씬 나아요. 빨리 받으셔서 편하게 사세요. 그의 말투가 점점 조급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죄송하지만 좀 더 생각해 볼게요. 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닌 것 같아서요. 사장님, 이철호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가 곧 억지로 부드러운 톤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급하게 말씀드렸네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하지만 사장님, 나중에 후회하지 마십시오. 이런 기회는 다시 안 옵니다. 그들은 서류를 두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단골 손님인 김할아버지가 오셨습니다. 85세의 고령이신 할아버지는 이 동네에서 50년을 사신 산증인이셨습니다. 순자 씨, 오늘 한성개발 놈들 왔다며? 네, 할아버지.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다 봤지. 저 새끼들 요새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협박하고 다녀. 협박이요? 그래. 겉으로는 정중한 척하지만 도장 안 찍으면 나중에 보상금 한 푼도 못 받는다고 겁주고 다닌다니까. 할아버지의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순자 씨, 절대로 그 서류에 도장 찍지 마. 내가 평생 이런 일을 몇 번 봤는데 저런 놈들한테 넘어가면 끝이야.
하지만 할아버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조합이 정식으로 구성되고 제대로 된 감정평가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그리고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말고 변호사나 제대로 아는 사람한테 상의해. 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하지만 변호사요? 제가 무슨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나요? 평생 국밥만 팔아온 제게 법률 상담은 너무 먼 이야기였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그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3명이었습니다. 이철호와 그의 동료, 그리고 처음 보는 40대 남자. 사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직 결정 못했어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해서요. 그 순간 새로운 40대 남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눈빛이 이철호와는 달랐습니다. 훨씬 더 날카롭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사장님,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저는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급하게? 법적 권리? 그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법이 사장님을 지켜줄 것 같습니까? 법대로 하면 2년, 3년 걸립니다. 그동안 사장님이 여기서 장사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곧 이 동네 철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손님들이 오겠어요? 공사장 먼지 날리고 소음 시끄러운데 누가 국밥 먹으러 오겠어요? 그의 말에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가 불리한 계약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법이 정한 대로 보상받고 싶습니다. 법이요. 그가 허를 찼습니다. 좋습니다. 사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후회하지 마세요. 그들이 나가며 남긴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시장을 다녀와서 가게를 여는데 가게 앞에 쓰레기가 잔뜩 버려져 있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쓰레기를? 담배꽁초, 음식물 쓰레기, 깨진 소주병까지 마치 일부러 버린 것 같았습니다. 30분을 들여치우고 가게를 열었습니다. 점심시간 단골 손님 몇 명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평소보다 손님이 확연히 줄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가게 정리하신다는 소문이 돌던데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동네에서 다들 그러던데요. 여기 곧 문 닫는다고. 누가 그런 소문을 퍼뜨린 걸까요? 억울했지만 소문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더 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녁 장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갑자기 쿵쿵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문을 열자 술에 취한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낯선 얼굴들이었습니다. 아줌마, 아직 장사해? 죄송하지만 이미 영업 끝났어요. 내일 다시. 야, 우리 배고픈데 밥 좀 줘. 손님, 이미 불 다 껐어요. 내일 아침에 와주세요. 아, 이 할망구가. 그중 한 명이 갑자기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밥 안 주면 그냥 가져가면 되지. 그는 주방으로 들어가려 했고 나는 황급히 막아섰습니다. 안 돼요. 나가세요. 닥쳐. 그가 내 어깨를 밀쳤고 나는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바닥에 엉덩방아를 찢는 순간 척추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통증이 왔습니다. 야, 우리 그냥 가자. 경찰 오면 귀찮아. 그들은 비웃으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나는 한참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몸의 통증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컸습니다. 67년을 살면서 이런 모욕을 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미란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순자 씨, 어제 무슨 일 있었다며? 괜찮아? 어떻게 알았어? 옆 가게 사장이 다 봤대. 경찰 불렀어야지.
미란 씨, 경찰 불러서 뭐가 달라지겠어. 그냥 참는 수밖에. 그렇게 당하고만 있으면 더 큰일 나. 순자 씨, 저 사람들이 장난 아니야. 미란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순자 씨, 큰일 났어. 김할아버지가 급하게 달려오셨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박세탁소 주인 아저씨가 계약서에 도장 찍었대. 그리고 어제 가게 정리하고 떠났어. 네, 박씨 아저씨가? 박세탁소는 우리 가게 맞은편에 있는 40년 전통의 가게였습니다. 박씨 아저씨는 한성개발 사람들이 처음 왔을 때부터 절대 안 한다고 버티던 분이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내가 들은 바로는 며칠 전부터 가게 앞에서 계속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대. 결국 못 이겨서 도장을 찍고 떠난 거야. 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럼 나한테 일어난 일들도, 할아버지, 그럼 제게 일어난 일들도 그 사람들이 보낸 거예요? 아마 그럴 거야. 순자 씨, 조심해. 이제 시작이야. 박세탁소 주인이 떠난 다음 날부터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점심시간 가게가 손님들로 붐빌 때였습니다. 갑자기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4명이 들어왔습니다. 이철호와 그의 동료들이었는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장님, 생각 정리됐습니까? 아직 결정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까? 이철호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10명 가까운 손님들이 식사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식사 중에 죄송합니다. 잠깐만 시간 내주십시오. 그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가게는 곧 폐업합니다. 위생 상태도 불량하고 재개발 지역이라 더 이상 영업 허가가 안 나옵니다. 뭐라고요? 나는 황급히 소리쳤지만 이미 손님들은 당황한 얼굴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양반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 가게는 위생도 문제없고. 사장님, 거짓말은 곤란하죠. 여기 보세요. 이게 보건소 점검 내역서입니다. 그가 내민 서류에는 온갖 문제점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점검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건 가짜예요. 나는 그런 점검 받은 적 없어요. 사장님이 기억 못 하시는 거겠죠. 어르신들은 깜빡하시잖아요. 그의 말에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위생이 안 좋은가? 나도 요즘 배가 좀 안 좋던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손님들은 밥값을 내고 하나둘씩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손님, 기다려요. 밥 다 안 드셨잖아요. 하지만 가게는 순식간에 텅 비었습니다. 이철호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제라도 현명한 선택을 하시죠. 안 그러면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겁니다. 나가요. 당장 나가라고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마세요. 그들이 나가고 나는 텅 빈 가게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단 10분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이 지옥이었습니다. 아침마다 가게 앞에는 쓰레기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치워도 끝이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어김없이 그들이 찾아와 손님들을 내쫓았습니다. 여기 곧 철거돼요. 왜 이런 데서 밥을 먹어요? 위생 상태 최악입니다. 식중독 걸리고 싶으세요? 단골 손님들마저 하나둘씩 발길을 끊었습니다. 사장님, 죄송해요. 시끄러워서 도저히 못 다니겠어요. 사장님, 건강하세요. 하루 매출이 절반으로 다시 13로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청소부 이영감님이 조용히 찾아오셨습니다. 사장님,
내일부터 못 올 것 같네. 영감님, 왜요? 무슨 일이라도? 아니, 그게 오늘 낮에 그 양복 입은 놈들이 날 따로 불러서. 영감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가게 다시 오면 내 청소 일자리도 없어질 거라고 하더군. 사장님, 미안해요. 나도 먹고 살아야 해서. 괜찮아요, 영감님. 이해해요. 하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하루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나는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손님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후 3시쯤 문이 벌컥 열리며 6명의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이철호와 그의 동료들, 그리고 처음 보는 40대 후반의 사내가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흉터가 있었고 눈빛은 살기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오래간만이네요. 그 사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당신들, 도대체 뭘 원하는 거요? 원하는 거? 간단하지. 여기서 썩 꺼지라는 거. 나는 법대로 보상받을 권리가 있어요. 법? 그가 비웃었습니다. 할머니, 이 동네에서 법은 우리가 법이야. 알겠어? 그는 천천히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이 좁디 좁은 가게에서 평생을 썩었으니 이제 그만 나갈 때도 됐잖아. 여기는 내 남편과 함께 일군 곳이에요. 함부로. 남편? 그가 끼어들었습니다. 아, 죽은 남편 타령은 이제 그만 좀 하시지. 죽은 놈은 관도 없어. 당신이 감히.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 분노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이 냄새나는 국밥 누가 처먹는다고 난리야? 그는 펄펄 끓고 있는 가마솥 앞에 섰습니다. 내 평생의 자부심인 12시간을 끓인 진한 사골 육수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안 돼요. 거기서 비켜요. 하지만 그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할망구, 이 육수 맛 좀 봐볼까? 그리고 담배꽁초를 제가 평생을 지켜온 육수 솥에 툭 던졌습니다. 아, 안 돼.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담배꽁초가 육수 표면에 떨어지는 모습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습니다. 이 미친놈, 그게 뭐하는 짓이야? 나는 비명을 지르며 솥으로 달려갔지만 그는 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야, 할망구. 그가 내 앞치마를 붙잡았습니다. 네가 계속 버티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까? 그는 나를 거칠게 끌고 가서 펄펄 끓는 가마솥 앞에 세웠습니다. 이 솥에다가 네 머리통을 박아버릴까? 하지마. 왜? 무서워? 그럼 도장이나 찍어. 그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내 손은 떨려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 더러운 할망구가. 그는 내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67년을 살면서 이런 모욕을 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크크크. 주변 부하들이 깔깔거리며 비웃었습니다. 형님, 저 할망구 완전 쫄았네요. 그러게. 진작에 이렇게 할 걸 그랬어.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내일까지 생각해. 내일 또 와서 똑같이 물어볼 거야. 그때도 대답 없으면. 그는 가마솥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쿵. 뜨거운 육수가 튀어올라 내 팔에 튀었습니다. 아. 화상을 입은 팔을 감싸 쥐었지만 그들은 비웃으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하하하. 내일 보자고, 할망구. 문이 닫히고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들이 나간 뒤
나는 한참을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담배꽁초가 뜬 육수를 바라보며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끓인 육수, 남편과 함께 그리고 혼자서 지켜온 육수, 그 육수에 담배꽁초가 떠 있었습니다. 여보,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떡하면 좋겠어요. 당신이 여기 있었으면.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빗소리만 창문을 두드릴 뿐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국자를 들었습니다. 담배꽁초가 뜬 육수를 한 국자씩 퍼내어 싱크대에 버렸습니다. 한 국자, 또 한 국자. 12시간을 끓인 육수가 하수구로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내가 지키지 못했어요. 가마솥이 완전히 비워질 때까지 나는 계속 울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가게 마루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집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가게가, 이 공간이 사라진다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거예요? 창밖으로는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4시 나는 평소처럼 눈을 떴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겁고 마음은 바닥까지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래도 일어나야 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사고를 샀습니다. 다시 육수를 끓여야 했으니까요. 순자 씨,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정육점 김 사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어제 잠을 잘 못 자서 요즘 재개발 문제로 힘들다며 내가 들었어. 괜찮아요. 어떻게든 되겠죠. 하지만 내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가게로 돌아와 다시 육수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사고를 씻고 물을 붓고 불을 지폈습니다. 보글보글 익숙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어제와 달리 그 소리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쯤 미란 씨가 찾아왔습니다. 순자 씨, 그녀의 얼굴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미란 씨, 왜 그래? 순자 씨, 나도 계약서에 도장 찍었어. 뭐라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도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 어제 우리 가게에도 그 사람들이 와서. 미란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딸이 다니는 미용학원까지 찾아갔대. 내 엄마가 계속 버티면 내가 다니는 학원도 문제가 생길 거다라고 협박하더래. 그럴 수가. 순자 씨도 그만 포기해. 우리가 이길 수 없어. 저 사람들은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야. 미란 씨가 나갔고 나는 텅 빈 가게에 혼자 남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손님은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김할아버지가 조용히 들어오셨습니다. 순자 씨, 할아버지, 어서 오세요. 국밥 드실래요? 아니, 오늘은 그냥 인사만 하러 왔어. 할아버지의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순자 씨, 미안하네. 내가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어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이 동네 사람들이 다 겁먹었어. 다들 계약서에 도장 찍고 떠나고 있어. 이제 남은 사람이 거의 없다네. 순자 씨도 이제 그만 포기하는 게 어떨까? 혼자 버티기에는 너무 힘들잖아. 할아버지마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정리를 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활기차던 이 거리가 이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박세탁소는 셔터가 내려져 있었고 미란 씨의 미용실도 폐업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골목 안쪽의 슈퍼마켓도 문구점도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이웃들이 모두 떠났습니다. 이제 이 골목에서 영업하는 가게는
내 국밥집이 유일했습니다. 여보, 나 혼자 남았어요. 그날 밤 나는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내가 미련이 많은가 봐. 다들 떠나는데 나만 여기 남아서.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보, 여기가 우리 삶이 담긴 곳인데 어떻게 쉽게 포기해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남편이 나를 이해해 줄 거라 믿었습니다. 일주일 후 그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10명이 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아직도 여기 있네? 우두머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다 떠났는데 할머니 혼자 뭐 하려고 버티는 거야? 여기는 내 가게예요. 내가 버티든 말든 당신들이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오호, 할망구가 용기가 생겼네. 그가 부하 하나에게 눈짓했습니다. 부하가 식탁 하나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쿵! 식탁이 넘어지며 그릇들이 바닥에 깨졌습니다. 그만해요. 나는 소리쳤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부하가 의자를 집어던졌습니다. 창문 유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 가게 오늘로 끝이야. 우두머리가 말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여기 철거 들어간다. 할머니 혼자 어떻게 막을 건데? 법이 있어요.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철거할 수 없어요. 법? 그가 코웃음 쳤습니다. 법은 종이 쪼가리일 뿐이야. 여기서는 힘이 법이지. 그들이 가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나서야 떠났습니다. 나는 깨진 그릇 조각들을 주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가게를 정리하며 지난 30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 이 가게를 열었을 때의 설렘, 첫 손님이 맛있다고 했을 때의 기쁨, 아이들 학비를 마련하며 느꼈던 뿌듯함, 남편과 함께 웃으며 일했던 순간들, 모든 게 이 좁은 가게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지키지 못했어요. 벽에 걸린 인심국밥 간판을 쓰다듬었습니다. 남편이 직접 붓글씨로 써준 이 간판. 34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온 간판. 이제 정말 끝인가 봐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항복을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그런 생각으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그들이 찾아왔을 시간인데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 10시, 11시. 시간이 흘러도 그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며 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양복을 입고 깔끔한 인상의 30대 초반 남자였습니다. 진수야? 나는 그를 알아봤습니다. 할머니, 오래간만입니다. 진수? 10년 전 돈 한 푼 없이 고시 공부를 하던 청년. 매일 아침 우리 가게에 와서 백반 하나를 시키면 나는 몰래 고기 고명을 2배로 얹어주곤 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그가 늘 그렇게 말했었지요. 진수야, 내가 어떻게? 할머니, 저 이제 검사예요. 검사? 네, 작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 지역 검찰청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진수가 공무원증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방검찰청 검사 이진수. 할머니가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조사를 시작했어요. 조사? 네, 한성개발과 그들이 고용한 폭력배들의 모든 범죄 행위를 조사했습니다. 진수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불법 영업방해, 협박, 폭력, 사기. 증거는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진수가 내민 서류를 보며
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이니? 네, 할머니.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비밀리에 조사한 내용입니다. 서류에는 그들의 범죄 행위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박세탁소 주인에 대한 협박 및 강요 녹음 파일 3건, 마이너스 미란 씨 딸에 대한 협박 CCTV 영상, 마이너스 나에 대한 영업방해 및 폭행 목격자 진술 5건, 마이너스 가짜 보건소 서류 위조 감정 결과, 마이너스 한성개발과 폭력 조직의 유착관계 금융거래 내역. 하지만 진수야, 이걸 어떻게 다 조사했니? 할머니, 검찰은 수사 전문 기관입니다. 그리고 저는 할머니께 받은 은혜를 절대 잊지 않았어요. 진수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오후 2시에 그들이 올 겁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그럼 제가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체포할 겁니다. 오후 2시, 예정대로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두머리와 부하 5명. 그들은 가게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할망구, 오늘은 마지막. 그들의 말이 멈췄습니다. 가게 안에 단정한 양복을 입은 진수가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야 너? 저는 지방검찰청 검사 이진수입니다. 진수가 조용히 공무원증을 보여주었습니다. 검사? 우두머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이, 형씨는 뭐야? 우리 사적인 대화에 끼어들지 마. 사적인 대화요? 진수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에 대한 조직적인 영업방해, 협박, 폭행. 이걸 사적인 대화라고 부르십니까? 뭐라고? 이곳은 제가 10년 동안 지켜본 가장 정직한 식당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범죄 사실은 이미 대검찰청까지 보고가 끝났습니다. 진수가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 가게 밖에서 대기하던 수사관 10명이 일제히 들어왔습니다. 한성개발 용역팀 이철호, 당신을 조직폭력배 가입 및 활동, 영업방해, 협박, 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야? 이게 무슨...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차갑게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진수는 우두머리 앞에 섰습니다. 당신이 조직의 리더죠? 박철민. 한성개발로부터 월 5천만 원을 받고 재개발 지역 상인들을 조직적으로 협박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진수가 태블릿을 켰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죠. 화면에는 박철민이 한성개발 임원과 만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번 달까지 청진동 상가 90% 이상 계약 완료시켜.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걱정 마. 늙은이들 협박하는 건 식은 죽 먹기지. 좋아. 성공하면 보너스 2천 추가해 줄게. 영상이 끝나자 박철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불법 촬영이 합법적으로 확보한 증거입니다. 한성개발 내부 고발자의 제보와 영장을 통해 취득했죠. 진수가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건 당신들이 협박한 피해자 명단입니다. 총 47명. 모두 진술에 동의했습니다. 박철민과 부하들이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와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30년 동안 이 동네를 공포로 몰아넣던 깡패들이 무릎을 꿇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사건은 전국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재개발 지역 상인 협박 조직 일당 검거, 한성개발 폭력 조직과 유착 의혹, 67세 국밥집 할머니 끝까지 버텨 정의 실현. 기자들이 가게로 몰려왔습니다. 할머니, 혼자 버티신 소감이 어떠세요? 진수 검사와는 어떤 관계신가요? 재개발 사업은 어떻게 되나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평생 일군 가게를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정이고 뭐고 그런 거창한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용기가 47명의 피해자를 구했습니다. 용기라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기가 아니라 고집이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사건 이후 동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미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떠났던 상인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 우리 계약 무효라며? 미란 씨가 환하게 웃으며 찾아왔습니다. 진수 검사님이 그러는데 강압에 의한 계약은 모두 무효래. 그리고 한성개발도 사업 승인이 취소됐대. 정말? 응. 검찰이 한성개발 대표도 조사 중이래. 불법이 너무 많이 나왔대. 박세탁소 주인 아저씨도 돌아왔습니다. 순자 씨 미안했어. 내가 너무 쉽게 포기했지. 아니에요 아저씨. 누구나 무서웠을 거예요. 하지만 순자 씨는 끝까지 버텼잖아. 그 덕분에 우리 모두 구원받았어. 김할아버지도 찾아오셨습니다. 순자 씨, 내가 틀렸네. 때로는 노인의 고집이 세상을 바꾸기도 하는구만. 점차 동네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2주 후 정식 재개발 조합이 새롭게 구성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주민 대표들이 직접 참여하는 투명한 조합이었습니다. 박순자 사장님, 조합 이사로 선출되셨습니다. 네, 제가요? 네, 주민 투표 결과 가장 많은 표를 받으셨습니다. 사장님의 희생과 용기를 모두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합 이사가 된 나는 재개발 과정을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장님, 이게 사장님의 정식 보상금 감정 결과입니다. 5억 2천만 원? 네, 토지와 건물 가치, 영업권 보상까지 합한 금액입니다. 한성개발이 제시한 2억과는 비교도 안 되죠. 만약 내가 한성개발의 압박에 굴복했다면 3억 이상을 손해볼 뻔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수가 조용히 가게를 찾았습니다. 할머니, 국밥 한 그릇 주세요. 그래, 진수야. 오늘은 특별히 고기 많이 넣어줄게. 진수가 국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맛 10년 전 그대로네요. 그럼 우리 집 육수는 변하지 않는다니까. 할머니, 진수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검사가 될 수 있었던 건 할머니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노력해서 된 거지. 아니에요. 고시 공부하는 3년 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진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돈이 없어서 하루 한 끼만 먹던 날도 많았어요. 친구들은 다 취업하는데 저만 계속 떨어지니까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매일 아침 저를 반겨주셨어요. 학생, 오늘도 힘내하시면서 고기를 2배로 얹어주셨잖아요. 아이고, 그게 뭐라고. 할머니, 그게 제게는 전부였어요. 누군가 저를 믿어주고 응원해준다는 것. 그게 저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진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머니를 꼭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10년 전 받은 은혜를 갚고 싶었어요. 나는 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수야, 고맙구나.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더 감사하죠. 6개월 후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원하는 경우 재개발 후 새 건물에 다시 입주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1층 상가 자리를 배정받았습니다. 사장님, 새 가게는 지금보다 2배 크기입니다. 주방 시설도 최신으로 들어가고요. 그래도 저는 옛날 가게가 더 좋았는데. 사장님, 추억은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나는 임시 가게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손님들이 더 많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국밥집이 뉴스에 나온 거 봤어요. 할머니 사인 좀 해주세요. 와, 정의의 할머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정의? 그냥 고집쟁이 할멈이지. 어느 주말 아들 현우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어머 현우야. 갑자기 왜? 엄마, 제가 틀렸어요. 현우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한테 가게 정리하라고 했던 거 제가 엄마 마음을 몰라준 거였어요. 아니야, 현우야. 너는 엄마 걱정해서 그런 거잖니. 아니에요, 엄마. 엄마에게 이 가게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았어요. 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기는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엄마와 아빠의 삶 그 자체였잖아요. 제가 그걸 몰랐어요. 현우야, 엄마 앞으로는 엄마가 하고 싶으신 대로 하세요. 제가 응원할게요. 나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한편 한성개발은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그들은 다른 재개발 지역에서도 비슷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성개발 대표 구속, 재개발 사업 불법 행위 총 23건 적발, 피해자 총 300명 이상 추정. 뉴스를 보며 나는 착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목소리를 냈더라면 다른 피해자들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진수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할머니가 버텨준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어요. 정말 그럴까? 네, 확신합니다. 할머니의 용기가 세상을 바꿨어요. 얼마 후 다른 재개발 지역의 피해자들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저희는 구에서 온 상인들입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저희도 한성개발의 피해자들이에요. 할머니 뉴스 보고 용기를 얻어서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할머니 덕분에 검찰이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저희도 곧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중년 남성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미 포기했었거든요.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아니에요. 저는 그저.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는 영웅이에요. 그날 나는 내가 한 일이 단순히 내 가게를 지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각종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 MBC 시사 매거진에 출연해 주실 수 있으세요? KBS 인간극장에서 촬영하고 싶은데요. JTBC 사건 반장에서. 나는 대부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그냥 조용히 장사나 하고 싶어요. 하지만 진수가 설득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의 이야기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부디 한 번만 받아주세요. 결국 나는 한 방송사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할머니,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그들이 제 육수에 담배꽁초를 던졌을 때요. 30년을 지켜온 육수였는데 말을 하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 순간이 가장 슬펐어요. 제 인생 전부가 모욕당하는 느낌이었죠.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으신 이유는? 포기하면 그들이 이기는 거잖아요. 저는 지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정직하게 살아온 인생을 부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방송이 나간 후 전국에서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할머니, 감동했어요. 저도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할머니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재개발이 완료되고 새로운 인심국밥이 문을 열었습니다. 새 건물 1층, 깨끗하고 넓은 공간, 최신 주방시설, 쾌적한 식사 공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변하지 않았습니다.
12시간을 끓인 진한 사골 육수, 정직한 재료, 정성스러운 손길. 그게 바로 인심국밥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개업 첫날 진수가 첫 손님으로 왔습니다. 할머니, 축하드려요. 고맙다, 진수야. 너 같은 손님이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어. 할머니, 국밥 한 그릇 주세요. 옛날 맛 그대로요. 당연하지. 우리 육수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니까. 예전 단골 손님들이 모두 돌아왔습니다. 청소부 이영감님은 여전히 새벽 6시에 첫 손님으로 오셨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한 그릇. 영감님, 어서 오세요. 오늘 사골이 아주 진하게 우러났어요. 취업준비생 재훈이도 찾아왔습니다. 이모, 저 합격했어요. 정말 축하한다. 이모 국밥 덕분이에요. 면접 보기 전에 항상 이모 국밥 먹고 갔거든요. 아이고, 그건 내가 잘해서 그런 거지. 미란 씨도 매일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 순자 씨, 우리 끝까지 이 동네 지켜냈네. 그러게.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 사람들은 제가 바보같이 참기만 한다고 했습니다. 67세 노인이 무슨 힘으로 그들과 맞서냐고 했습니다. 그냥 돈 받고 편하게 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침묵은 무능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평생 지켜온 가치가 언젠가는 증명될 거라는 것을, 정의는 늦게 올지 몰라도 반드시 온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는 거창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한 그릇의 국밥에도 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끓인 육수 한 그릇이 10년 후 검사가 된 청년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청년이 세상의 부조리를 바로잡았습니다. 인생은 길고 정의는 반드시 가장 따뜻한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오늘도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입니다. 남편 영식이가 하늘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저는 오늘도 정직하게, 정성스럽게 국밥을 말아드립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산 삶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